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진행을 맡은 김은성입니다. 간밤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오늘 우리 양시장도 하락 출발했었는데요. 중국 증시의 강세로 양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전일 대비 1.29% 오름세 보이면서 3082.9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 개인이 홀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2거래일 연속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기간이 6,80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6천억 원대, 외국인이 100억 원대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은 전장 대비 0.83% 오름세 보이면서 930.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338억 원, 기관이 52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홀로 141억 원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수익 1타 전문가 나영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루 만에 뵙네요. 어제 잘 쉬셨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영호 전문가님은 나오실 때마다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노란톡 방에서만 오늘 하루에만 3가지의 단타 종목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오늘 옵션 거래로 50만 원의 수익을 내주셨어요. 네. 네, 이렇게 대단한 우리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 한번 클릭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입장하실 때 1582 숫자 4개 꼭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네. 그렇게 수익을 또 하루 만에 많이 내주시니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기분이? 아니, 근데 그냥 네. 50만 원이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또 제가 설명을 그렇죠. 부족했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50만 원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뭐 네. 작은 돈도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얼마로냐가 중요한 거였죠. 그러니까 네, 지금 얼마 아마 투자한 거죠? 저를 도와서 홍보해 주시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사진 오늘 인증샷 해놨습니다. 오늘도 그 3월 3일 수요일 여기 3시 30분 딱 3시 30분 30초네요. 여기 딱 숫자 맞는 거 이제 기분이 좋네. 네. 그래서 제가 나영호입니다. 함께 하시길 또 이렇게 인증샷을 여기다 찍어놨는데 제가 이 시간에 이게 한 50만 원 수익이죠. 여기 뒤에 이게 제가 이렇게 하고 사진을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니까 좀 이렇게 좀 찌그러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지금 주식은 주식대로 계속 열심히 매매를 하되 주식에다가 추가적으로 더욱 맛깔나게 우리 그 재테크의 수단이 될 부분이 있다. 이게 옵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쭉 보시다시피 뭐 시장이 장 초반에 좀 부진하기도 했고 조금 반등하기도 했고 부진하기도 했다가 또 이렇게 반등하기도 했는데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제가 계속 좀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한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따가 좀 이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주식은 주식대로 열심히 하는데 주식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대응을 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많은 성과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은 좋은 종목들, 대성 부른 종목들로 잘 포트폴리오 짜서 굳건하게 한번 끌고 가보고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하루에 정말 가볍게 5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여러분이 이게 투자 대응이 가능한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좀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옵션이라는 상품을 꼭 여러분 계좌에 좀 병행을 해봐라. 그래서 시장이 폭락할 때는 아주 든든한 보험이 될 것이고 시장이 쭉 상승할 때 오늘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주가가 한 10%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강하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오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장이 올라갈 때는 시장 수익률에 처지지 않게끔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제가 나영호입니다. 함께 하시길. 이거 좀 매일같이 인증을 해드리고 있는데 벌써 한 이 사진만 한 10며칠째 날짜만 바뀌잖아요. 여기
HTS 이거 시계로 날짜만 바뀌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한번 동참해보자. 그래서 이따가 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과 옵션을 병행하고 싶으신 분들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아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고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582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미증시 여파로 하락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빨간불 켰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전일 반등치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출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반등을 했지만 상당히 좀 아쉬운 반등이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부분, 오늘 역시도 아직 3,100선을 넘어서진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좀 한숨 돌리는 정도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나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이 상방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자금의 규모라든가 움직임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질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소폭 매도를 했고 기관 쪽에서는 한 7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좀 순매도를 많이 했던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많은 매도를 했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또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 차익 매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베이시스에 의한 거라 큰 의미가 없다라 말씀드렸는데 비차익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본격적으로 비중을 늘리느냐 비중을 축소하느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비차익 순매수가 많이 나왔다는 측면도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무엇보다 또 한 가지 좀 좋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 그러면 오늘 이제 3월 둘째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보여드리게 될 거라고 미리 예고드립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이제 옵션 만기가 뭐 제가 그동안에 이제 옵션 관련해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하루에 뭐 146배도 나오고 뭐 하루에 200배 수익도 나오고 뭐 지난주에도 수요일에도 뭐 하루에 20배 이상의 수익도 하루에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하루에 100몇십 배 수익이 날 수 있냐 이게 옵션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소량 뭐 한 10만 원어치 사보죠 뭐. 그래서 10만 원을 쭉 한번 끝까지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00배 이상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 그러면 좀 우리 시청자들께서 저거 진짜구나. 열심히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뭐 이제 시장이 기회를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튼 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 때 옵션을 아주 외가 콜과 외가 푸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님들 더욱 힘내서 한번 공부하고자 하는 뭐랄까 학습 욕구를 고취시킬 겸 제가 한 10만 원 지금까지 뭐 수익 많이 냈으니까 한번 이 한 몸 희생해서 여러분들 좀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미결제 약정의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쭉 시장이 최근에 나왔던 흐름에 대비해서 자, 상당히 지금 아까 장중에 봤을 때 한 4천여 개 정도 또 이게 미결이 좀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롤오버를 앞두고도 계속 지금 시장이 반등해 나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미결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간장도 긍정적인 흐름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내일도 특별한 변수만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특히 중국 관련해서 큰 이제 긴축 관련된 이슈만 없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은 내일도 좀 무난하게 좀 반등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가 오늘장 전반적인 흐름과 내일장도 무난하게 반등을 이어갈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장 핫했던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요. 해운주들이에요. 전문가님, 네. 어제 분명히 우리 해운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HMM 주목해보자라고 전문가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8%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이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어제도 그랬고 제가 이제 너튜브를 계속해서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활동을 뭐 이 장 끝나고 나서 이 시간에 얘기를 나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물론 이 시간에라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편안하게 듣는 게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장중에 계속해서 제가 너튜브 영상을 오늘도 한 10개 이상 각 주요 종목들 막 크게 빠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좀 올라갈 듯 말 듯한 종목 지금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오늘 참 많은 종목들 단타도 많이 너튜브를 통해서 내드렸고 수익도 아주 많이 났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제 이름 세 글자 나영호를 한번 너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HMM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부터 영상을 남겼냐 오늘 또 한번 이 말씀 드리면은 정말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1월 초에 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그 권리락이 된 부분도 있고 이제 그 감자가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직접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데 절대적인 주가로 비교해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은 수준이니까 HMM을 많이 편입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총으로 비교를 해야지 단순 주가로 비교를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자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좀 많이 이거 보셔라. 그래서 제가 분명히 거기에도 원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라고 정중한 게 거기 사과 문구도 제가 했고 표현도 좀 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뭐라고 계속 영상을 남겼냐면 2만 원대까지가 1차 목표가였고 이제 3만 원대가 이제 2차 목표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상세한 전략도 남겨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HMM 일단 2만 원 넘어서고 나서 우리 시장 한 차례 어수선하게 나오거나 워낙 지금 빨리 또 솟구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차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20일 이평선 한 16,500원에서 17,0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오히려 더 늘린 다음에 3월 말 4월 초 이제 1, 4분기 실적도 좋게 나온다라 그러면 충분히 3만 원대를 볼 것이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좀 전략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하시기 바라고 HMM과 이제 페노션 두 종목을 제가 좀 주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해운주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여러 가지 종목들과 움직임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 제 일부러 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이제 지난해 4분기 때 아주 강하게 상승 흐름을 만들었던 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IT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2월 들어서 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고 오히려 2월 들어서 삼성 SDI라든가 LG화학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소리 없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건 안 갖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데가 해운주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네이버. 네이버가 소리도 없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쉬다가 올해 들어서 벌써 30% 이상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네이버 관련해서 너튜브 영상 아주 상세하게 추후 전략도 좀 남겨드렸으니까 같이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운주는 계속 강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 차례 눌릴 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워낙 이제 강세니까 순환매가 한번 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적 시즌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편입하는 것만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테니까 HMM과 페노션 이 두 종목 주목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요즘에 메타버스라고 하죠. 네. 가상세계에서 소통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오늘 네. 이런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였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 종목들? 일단 네.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점점 더 그러니까 한 15년 전, 20년 전이랑 또 10년 전의 문화가 다르고 또 5년 전의 문화가 다르고 하루하루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뭐 이제 소통을 하는 것도 벌써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강연회에서 만났고 어디 이제 오프라인 교육장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이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만나거나 이렇게 TV를 통해서 만났단 말입니다. 근데 벌써 저만 해도 너튜브 얘기를 오늘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방식, 채널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트위터로 표현되던 과거에 어떻게 보면 텍스트 형식의 이제 소통 채널이 아니라 다양화된 채널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젊은 사람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뭐 비교적 연배가 있는 분들도 본인의 어떤 캐릭터나 이미지를 사람 누구나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증강현실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한 차례 변화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약 여러분들이 한 7년 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 7년 전, 5년 전에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게임 캐릭터에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생돈을 몇만 원씩 해서 그 아이템을 구매해서 옷을 입힌다. 그러니까 뭐 이제 게임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게임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이제 그 게임을 저도 뭐 사실 게임을 잘 하는 편이 아니라 이걸 아주 그냥 책으로 배운 건데 저도 솔직히 게임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뭐 차라리 맛있는 거 먹고 좀 등산을 다니지. 아무튼 근데 게임에 들어가는 나 자신을 대체하는 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감정이입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나만의 뭔가 특성을 거기에 싣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나만의 헤어스타일 또는 나만의 옷 이런 걸 만든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뭐다? 오늘 또 주목해봐야 될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알체라라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안면 인식. 그래가지고 이게 그 통상적으로 뭔가 위험 감지를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화재라든가 뭐 도난 방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보안이라든가 뭐 방공 관련된 주요 내용들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라는 거냐면 개인의 이 그 특성을 잘 포착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 표출을 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저게 무슨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SNS 서비스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본다라 그러면 보다 이제 더 아름다운 내 개성을 표출하기 위해서 나를 대체한 아바타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내 이제 아바타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너튜브도 지금 결국 뭐죠? 누군가가 너튜브를 볼 때 그로 인한 광고 수입이 상당히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이 시장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증강현실, 가상현실, VR, AR 우리가 초창기에 얘기 나올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이제 다양한 컨텐츠가 얼마나 공급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고 그 컨텐츠에 대한 얼마나 이제 실질적인 수요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막 좋게 보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좋게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초창기에 나왔던 VR, AR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건데 막 두꺼운 안경 쓰고 막 이렇게 두리번 이게 과연 얼마나 수요가 있겠느냐. 회의적인 시각도 많아서 그때 당시에는 한 차례 흐름이 나오고 말았는데 지금은 조금 SNS와 접목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게임 산업과 조금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충분히 한번 승산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제가 오늘 알체라 관련해서도 아주 너튜브에 상세하게 좀 영상 남겼으니까 꼭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섹터가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였던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관련해서는 알체라 종목을 주목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요즘에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 이슈 때문인지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네. 은행주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섹터가 긍정적이라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오늘 그 금융섹터 관련해가지고 가장 강세를 보이는 게 이제 제주은행 때문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제주은행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너튜브에 아주 상세하게 영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뭐냐? 제주은행입니다. 말 그대로 은행. 자, 은행이라는 것은 사실상 인가를 내기도 어렵고 뭐 내가 또 금산분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은행을 새로이 설립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금이 많은 뭐 그룹사들이라고 해서 쉽게 은행을 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축은행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하물며 은행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 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상 새로이 진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뭐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등의 다양한 인터넷 은행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 얘기가 나온 게 뭐냐? 특히 이제 네이버 쪽 뉴스가 많이 돌았습니다. 뭐가 돌았냐면 1월 말부터 해가지고 야 이거 제주은행 시가총액이 자 오늘 상한가를 찍어서 시가총액이 2,650억입니다. 제가 상세하게 너튜브 남겨놨으니까 저는 추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할 테니까 꼭 너튜브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영상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한가를 치고 주가가 8,000원이 돼서 2,600억인데 그러면 4,000원 당시엔 4,000원 당시에 주가가 그때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겠습니까? 은행인데 1,300억이죠. 그러니까 1,000억 이하라 그러면 그래서 여기 3,000원대 정도가 됐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상품 운용할 때 매수도 하지 못할 정도의 소형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이제 항상 주식이라는 건 뭐죠? 2%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만약 진짜 이거 내 캐릭터를 증강현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업이 육성된다면 이런 질문에서부터 주식은 투자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손으로 끌적끌적 하는 건데 이거 터치 패널이니까 이거 손으로 끌적끌적 하는 건데 손 두껍잖아요. 이게 저 같은 아저씨들 손가락 두꺼워서 이거 잘 안 찍히잖아요. 삼성 S펜으로 싹 이렇게 이쁘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아이디어 하나가 그 회사 주가를 몇 배를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제주은행도 사실은 누군가의 처음엔 참 창의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왜냐하면 은행을 설립하기 어렵다 보니까 새로이 인터넷 은행들이 거점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회사를 인수해버린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일을 더욱 할 수 있고 인가적인 측면에서 좋은 부분이 많이 있겠다. 이런 소문들이 쫙 돌기 시작한 거죠. 근데 결론은 뭐다? 2월 초에 네이버에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고 제주은행도 그렇게 없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고 사실상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도 아마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다들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하고 전혀 관련 없고 인수 얘기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 일단 이슈가 한번 되면서 이 은행들 워낙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대비해서 얼마 수익이냐를 따지는 건데 PBR이 0.4배 그리고 업종포가 3.92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이슈를 통해서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이 은행 자체가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대형 은행들보다 상대적으로 상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이 종목에 관심이 많이 몰려서 나타난 현상이다. 근데 만에 하나 진짜 뭔가 뭐 어떤 회사와 뭐 M&A 이슈가 생긴다라 그러면 굉장히 더 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냉정하게 말하면 뭐다? 그건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if죠, if. 만약 이렇게 된다면의 세계죠. 그런데 확실한 건 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영상을 남겨드렸고 이게 절대 허위가 아니다. 누군가가 꼭 뭐 네이버가 인수해서가 아니라 이 주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뭐 듬직하니 워낙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금융권들이 이제 외국계 은행들에 비해서 국내 은행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상업은행에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보험사들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으니까 뭐 이거 따라가려도 못 따라가겠습니다만 증권주나 이제 금융권, 은행주에 대해서는 한 번씩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봐도 참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은행의 경우에 오늘도 인수설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인수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도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앞으로도 주가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어제 정말 좋은 흐름 보였던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파란불을 켰어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시기를 좀 노려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해운주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쭉쭉쭉 밀고 올라갈 때 오히려 2월 들어서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중에서도 지금 삼성 SDI 지금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지금 이제 벌써 한 20% 가까이 빠졌어요. 주 단위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고점이 플러스 4.47%인데 저가가 이제 마이너스 이제 종가가 마이너스 1.6%니까 이것도 한 6% 되고요. 두 번째 주에서의 조정이 무려 마이너스 12%니까 두 개 합하면 벌써 18%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반등을 상당히 만들긴 했습니다만 일단 한 20% 정도 견조한 흐름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이 체감으로 느낄 때는 굉장히 큰 타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이건 충분히 좋은 매수 기회로 삼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강조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상하프론테크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밀려오긴 했습니다만 어떻다? 자, 오늘 장중에 무려 5.78%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톡에도 이제 상하프론테크 종종 이렇게 좀 언급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상하프론테크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좀 우량하고 괜찮은 내용들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대응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품이 좀 거친 지금 상태가 오히려 3월 말 4월 초 실적 시즌 겹치면서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꼼꼼하게 정리해 주신 우리 나영호 전문가입니다. 나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582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영호 전문가의 추천주 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이 종목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뭐 종목을 어제도 제가 2부까지 하면서 좀 네. 상세하게 좀 남겼으니까 오늘 좀 간단하게 좀 포인트만 좀 짚고 이제 또 이어서 우리 좀 오늘 교육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그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 장중 최고 수익률이라든가 뭐 3박 4일 쭉 뭐 한 20% 올랐던 거 이런 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쭉 올랐다가 내려오면 지금 현재 주가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마이너스인 것처럼 표기가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실질적으로도 좀 지금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을 때보다 주가가 좀 내려와 있는 종목만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일단 상신 EDP가 좀 눈에 띄고요. 상신 EDP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한 14,000원까지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 제 차 요 구간에서 지금 한번 좀 잡아봐도 괜찮고 그리고 한 12,500원 중반대까지 그래서 요 매물대까지 한번 해서 진행을 해본다라 그러면 지금 굉장히 내용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신 EDP에 대해서 뭐 거의 제가 이거 추천주도 참 많다라고 좀 흐뭇하기도 한데 많이들 올라가지고 좀 보면 어떻게 딱 수익이 안 난 종목이 요 두 개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상신 EDP고 그리고 딱 하나가 지금 명신산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신 EDP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접근해봐도 좋고 자 명신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예수 관련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종목 자체가 워낙 한 차례 움직임이 나올 때 힘있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저가의 매수를 받쳐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놓으셨다가 자 지난번 그 2월 18일 날 움직임이 나왔던 것처럼 장중에 움직임이 한 4, 5% 이상 쭉 밀고 올라갈 때 오히려 쭉 밀고 올라갈 때 기분 좋게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는 방식으로 해서 한 1박 2일, 2박 3일 정도 대응을 해봐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종목 말고는 워낙 좀 성과가 많이 났으니까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하나 요거는 그냥 제우스에 대해서는 지금 어제 원래 제가 이거 목표가를 한 33,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제 32,550원까지 쭉 올라갔다가 이게 스르륵 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이건 도달했으니까 차익 실현 진행하시고 제가 또 이제 그 계속해서 장중에 시장을 이을 만한 종목들 많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드렸던 종목이 뭐였냐면 한국 테크놀로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야간에 드리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장중에 제가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수익이 나게끔 드리는 종목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많이 장중에 좀 따라와 보자. 종가 뭐 최고가고 시가 거의 최저가 수준이었으니까 오늘 뭐 제대로 한번 올라타서 수익을 좀 많이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종목들 장중에 좀 많이 드릴 테니까 제우스는 한번 차익 실현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네. 어제 추천해 주셨던 P&E 솔루션은 오늘 네. 코트에는 나와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네. 그 P&E 솔루션을 네. 제가 이번에 그 시장에 한번 좀 같이 움직일 때 2차 전지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게 쭉 뻗어나간다라기보다는 오늘도 예상 아니나 다를까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시장 대비 좀 부진하는 흐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어제 주가 대비해서 뭐 많이도 아니고 한 3, 4%만 빠지면 눌리면 좀 사보자. 그러니까 그 지금 바로 V자 변곡을 막 세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주가를 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한 21,000원 정도로 조금만 좀 싸게 사고 싶은 게 이게 바람이었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뭐 오늘도 크게 움직임 자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오늘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추천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한 시가 정도 수준에서 한번 편입을 하고 그리고 한 21,000원까지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호가를 좀 받친다 이런 생각으로 좀 편입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000원 정도 이하에서 좀 잡고 싶은데 일단 내일 시가에서부터 계속 같이 좀 눌릴 때마다 좀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의 추천 종목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P&E 솔루션이고요. 매수가는 21,000원 이하,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19,500원이라고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세한 대응은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실 텐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582 꼭 입력하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야심찬 강의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직장인 줄이니 월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수익 내기 시간인데요. 매일매일 파생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바꿔주시는 우리 나영호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뭐 앞서 또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말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편견과 싸우는 걸 제가 해나가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뭐 앞서 제 이력에서도 보다시피 저는 이제 금융기관에 처음 신입사원으로 활동을 할 때부터 신입사원 때부터 이제 그룹사를 대표해서 제가 그 선물 옵션을 전국 강연회를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선물 옵션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뭐 제가 뭐 많이 한다고 또 뭐 거들먹거리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예 선물과 옵션이 뭔지 구별조차 못하는 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알고 있는 부분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래도 제가 그 신입사원이었던 제가 벌써 이제 업력이 제가 16년 차, 이제 17년 차 이렇게 되어 가니까 그래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제가 얼추 강산이 한 번 반 정도 바뀌는 동안에 이 업계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완전 그렇게 제가 햇병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엄청난 대가도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알고 있는 지식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제가 성과를 내는 모습을 뭐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위험하다라는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영상 남겼던 부분들 천천히 한번 좀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제가 입증을 해드렸습니다. 계좌에는 딱 1,000만 원 있고 이것도 오늘 또 출금했어요. 수익금 이체 수수료 300원 빼고 60몇만 원 또 이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수익금을 이렇게 이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시 30분 딱 30초에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뭘 느낄 수 있다? 주식은 우리가 장중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뭐 물론 저도 오늘 그 어려운 걸 또 해내고 아까 한국테크놀로지 뭐 10% 이렇게 수익도 좀 내드리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식은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움직임이 얼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하루 정말 좀 안 좋은 종목도 있고 좀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변동폭이 얼마 정도 된다? 한 10% 정도라 그러면 뭐 충분히 많이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옵션이라는 것은 과연 장중에 얼마가 움직이느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이 훨씬 더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오늘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움직임이 그렇게 활발하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자, 저가가 지금 여러분들 좀 눈으로 한번 이게 보실 때 이게 그냥 캔들 가격 여기 써 있죠. 1.69라는 게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거는 1.00당 25만 원이에요. 왜 삼성전자는 그냥 8만 원대. 뭐 LG화학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종목 같은 경우 뭐 20만 원짜리 주식도 있고 박셀바이오 뭐 11만 원짜리 주식도 있고 각각 주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옵션도 마찬가지인데 1.00당 25만 원으로 이렇게 환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단기적으로 저가가 1.69였는데 고가가 얼마입니까? 오늘 하루 누군가가 이 종목을 저점에 잡았다가 시장이 좀 잘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 콜을 매수를 해서 최고점에 팔았다면 아유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근데 이런 일이 뭐 쉽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1.69에서 2.80이니까 대략적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약 80% 가까운 수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데이 트레이딩이라든가 스캘핑을 하기에 우리 직장인분들이 대응하기에 참 좋다. 실제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하고 함께하는 전후분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이세요. 그래서 다 수익 인증을 한 20몇 분이 쫙 저 이제 힘나라고 좀 이렇게 수익 난 거 막 보여주고 막 나영호 전문가 화이팅 막 이렇게 응원을 해주면 얼마나 보시는 분들이 제가 제 입으로 제가 수익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것보다 얼마나 또 제가 달라지고 좀 돋보입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오늘 하루의 장중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약 80%가 된다. 근데 오늘 이야 80%? 4가 2번이 넘네. 이거 어쩌다 이렇게 기록적으로 많이 나온 거 아니야? 라고 대부분들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다? 제가 이제 이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귀에 딱지가 않겠죠? 자, 제가 이제 보험 전략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다? 단 하루 만에 무려 전일 대비 146배가 움직인다. 146배, 14,600%.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냉정하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이게 옵션의 특성인데 여러분이 주식을 오늘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제가 오늘 추천드린 만약에 여러분이랑 저랑 한국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참 좋은 걸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거 제가 단타 사인 낸 거니까.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랑 저랑 한국테크놀로지가 좋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실제로 아니 시가 갭상승이 나온 게 플러스 2%고 자 시가 갭상승이 나왔다가 살짝 눌렸다가 바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속 쉬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실제로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아봐야 얼마? 10%가 수익이 안 나온다. 근데 이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아봐야 얼마예요? 8% 수익이다. 이거를 과연 이것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앞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옵션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또 무슨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 그야 뭐 옵션이 수익이 더 날 수 있다. 146배라는 것도 알겠지만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 아니냐. 주식은 이거 뭐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오늘 한국테크놀로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선물로도 드렸고 시원하게 10%나 수익이 났으니까 뭐 기분 좋으니까 좀 이런 안 좋은 예도 이거 기분 좋은 종목으로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테크놀로지가 오늘 올라갈 걸 알았다라고 하고 제가 사인을 드린 걸 보고 그동안에 제가 매매 진행하는 걸 보고 이 친구 좀 신뢰가 간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 투자를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막 채널을 돌리다가 저를 보신 분들이야 당연히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만약에 오늘 아침 시가를 저와 함께 하신 분이라면 얼마 정도 투자를 하셨겠습니까? 한 1,000만 원? 500만 원? 작은 규모에 따라 틀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매 결과가 좋을 때야 얼마가 됐건 수익이 나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 한국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5% 정도 빠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5% 손실이 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칼같이 손절을 한다? 또는 조금 기다려본다? 또는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본다? 벌써 머리가 많이 아파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 마이너스 5%이지만 이 종목이 더 빠지면 더 빠질수록 내 손실은 커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나는 내 계좌에 뭐 만약에 1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1억 중에 10%나 되는 1,000만 원이 이 종목에 계속 묶여 있어야 된다. 벌써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익률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물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가 더 어렵다? 내 기회비용이 묶여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어떤 종목을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3% 정도로 한 1년을 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 3%만 손해입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정말 펄떡펄떡이나 알체라 같은 종목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따라붙었으면 장중에 한 11%, 12% 쭉쭉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날 오늘 또 얼마나 올랐다 내려왔습니까? 그렇죠? 이런 종목들 따라 붙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회비용도 어마어마하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마이너스 5%라는 거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냉정하게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손해가 날 때 마이너스 5%에 끊는 게 심리적으로도 어렵고 과연 그게 정답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답을 내리기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손절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십니까? 그냥 뭐 대충 시장도 좋은데 뭐 둘 중에 하나만 찍어도 하나는 올라가겠구만. 자,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 5% 이상 수익 나고 떨어지는 종목 5% 이내에 손절을 한다라고 명확하게 룰을 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별다른 그렇게 크게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5%라는 손절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 계좌에 큰 어마어마한 손실이나 피해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옵션, 아까 제가 그 1,000만 원 있는 계좌라고 얘기를 했죠. 1,000만 원이 기본 예탁금인데 50만 원 투자해서 맞으면 하루에 146배, 지난주 수요일 날 시장 급등할 때 제가 이거 400만 원 수익 나고 이거 인증한 거 있죠? 자, 이날 끝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 벌었다? 23배. 예? 이날 하루에 무려 23배 시세가 난다. 그죠? 그러면 내가 어차피 기대하는 수익이 하루에도 23배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440만 원 제가 수익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날 콜을 위클리 콜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져가면 23배나 수익이 나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보면 몇 배 먹다 중간에 그냥 잘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번 진입할 때 5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계좌에 몇 퍼센트죠?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5%. 최악의 상황에도 5%만 손실을 본다. 아까 제가 한국테크놀로지 논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기회비용이 더 훼손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훨씬 더 수익성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뭐다?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만 손해를 본다. 그런 측면에 훨씬 더 유리한 거라 그랬죠. 자, 이거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단순하게 이제 시장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한국테크놀로지 올라갔으니까 제가 으쓱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잘난 척 하려고. 내가 이런 종목도 장중에 수익 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잘난 척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한국테크놀로지라는 얘기를 한 10몇 번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만약에 한국테크놀로지 아무리 괜찮다 해도 이거 빠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또 어깨가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그죠?
왜? 기본적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추는 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부진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종목들이라고 해서 못 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시장 이상 올라가기도 어렵고 정확히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바로 한번 봐보시자고요. 제가 2월 26일 날 이제 그 2월 말 3월 3일절까지 이제 3일 연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사인을 드려요? 자, 이제 또 이제 그 옵션에 대한 관심도 좀 환기시킬 겸 제가 이런 식으로 좀 포지션도 드리는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여기는 조금 잘린 건데 여기 막 77, 99, 99, 77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뭔가 이거 누르고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여쭤봤어요. 자, 우리 이제 3일절 지나고 나서 3월 시장 처음이 올라갈 것 같은 사람은 77 눌러보세요.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것 같은 분 99 눌러보세요. 정답은 누가 맞았어요? 77이죠. 올라가는 거였죠. 그죠? 근데 금요일 날 분위기 어땠어요? 2월 26일 날. 이제 지나가니까 다 잊혀지셨죠. 그죠? 기억도 안 나죠. 아주 그냥 깜깜했지 않습니까? 이거 연휴 앞인데 이것도 연휴가 즐겁지가 않은 분들 많으셨지 않습니까? 몇십 포인트가 빠졌는데. 자, 그래서 99를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시장이 더 빠질 거를.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시장이 막상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시장이 상승할 때 내 종목들만 수익이 나지 않는 것처럼 힘든 일도 없다. 그래서 제가 뭐를 사인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430콜 50만 원어치를 매수해보라고 권장을 드렸고 반대로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진짜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종목들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 다른 종목도 보호를 좀 해둘 겸 뭘 한다? 풋 50만 원어치 한 45만 원어치 한 계약을 매수해보라고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그 밑에다가 뭐라고 정답을 드렸냐? 자, 하지만 여러분 시장이 올라간다 맞거나 틀리잖아요. 만약에 떨어지면 틀린 거네. 시장이 떨어진다에 배팅을 한다? 시장 올라가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만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울어진 운동장. 누군가는 공매도를 할 수 있고 누군가는 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지 시장 무조건 빠진다. 무조건 뭐 공매도한다. 수익 안 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못하는 걸 누군가를 한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매도 저는 철저하게 반대입니다. 자, 근데 여기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자, 저는 430콜 2계약과 380풋 1계약 총 150만 원 조금 안 되는 자금 투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써놨어요. 아마 이 노란 톡방에서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다? 매매 주문만 낼 줄 아는 분들이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매 주문만 낼 줄 아는 분이면 저 따라서 이거 150만 원 살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뭐다? 3월 2일 날 뭐라고요, 여기? 예, 다 같이 플러스 60% 수익이 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튜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제 이름을 한번 너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죠, 빨리. 너튜브를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옵션이란 무엇인지 선물이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난 설 연휴 이렇게 수익 났다 그러니까 어때요? 부럽죠? 아우, 그때 설 연휴 때 맨날 주린이 교육해준다 그랬는데 그때 들을 걸. 너튜브에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그 총 5강 6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보십시오. 오늘 밤늦게까지. 그리고 뭘 하냐? 내일 일찍 증권사의 선물 옵션 계좌를 개설하고 처음에 이거 매매를 할 때 뭐다? 정부에서 뭘 하게 한다? 의무교육 3시간을 수료하게 하고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옵션의 특징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해 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 계좌, 아니 처음에 의무교육 3시간 수료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모의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내일 모의 계좌 만들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장중에 너튜브에서 스트리밍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모의 매매겠지만 모의 매매니까 이제 더 마음 편하게 따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계좌 개설 준비가 되신 분들은 너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 실전 매매 모의로 한번 연습을 해보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어떻게 보면 기분이 더 묘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익이 많이 나는데 모의로 하실 테니까. 그죠? 예, 빨리 모의 끝내고 실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일과 목요일, 아니 내일과 금요일, 내일 딱 바로 하면 너무 급박하니까 금요일 날은 제가 한번 너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실전 대응을 한번 같이 한번 해드리겠다. 계좌 개설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찬 강의였습니다.
이렇게 수익률로 인증해 주시는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주식과 파생 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 한번 클릭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582 꼭 입력하고 입장하시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영상들은 노란톡 방에 들어오시면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강의 오늘 다 하셨나요? 다 못했죠. 네. 시간 때문에 아쉽습니다, 오늘도. 아니 근데 원래 강의가 6시간짜리라 기초교육이 6시간이고 실전 매매는 또 이제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시간에 못하니까 너튜브 나영호를 검색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